치매는 다 무서워하면서 만성염증은 다들 무시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모든 질병의 원인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만성염증도 이것 하나면 싹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이나 홈케어로 만성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체내에는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로 인해 만성질환, 만성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더 큰 병원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염증 관리를 꼭 하라고 권합니다. 오늘은 염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서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도움되는 이야기니 끝까지 보고 가세요. 먼저 염증이 좋은 음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리 종류입니다. 베리 종류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복분자, 아사이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리류에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안토시아닌은 베리의 진한 색깔을 띠게 하는 성분인데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완화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이 안토시아닌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물성 오메가3는 고등어,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는 들깨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호두, 땅콩, 잣, 아몬드,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증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꾸준히 드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양파즙도 유행하고 구운 마늘, 환 이런 것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따뜻한 성질이 잠을 보호해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이 튼튼해지면서 면역력도 높아지고 더불어서 염증도 제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인데요. 앞서 말한 오메가3를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메가3의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면서 혈관의 건강 면역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다만 드실 때는 구워서 드시면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회로 드시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쪄서 드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강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만성염증이 심해서 온갖 영양제를 다 드시고 계시는데 빠짐없이 드시는 게 바로 강황가루예요. 강황을 아침마다 0.5g 정도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씩 드시고 있는데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커큐민은 염증 완화 작용과 함께 항산화 작용도 있어서 몸에 좋고요. 먹기도 너무 편하기 때문에 강황을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항염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다크 초콜릿에 보면 코코아 함량이 적혀져 있어요. 이 코코아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맛이 씁쓸해서 적당히 씁쓸한 카카오 85% 이상 함유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네요. 주의해야 하실 점은 당이 있으신 분들은 설탕이 최대한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카카오의 미량이긴 하지만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다크 초콜릿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버섯 종류입니다. 버섯에는 여러가지 항염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표고버섯과 영지버섯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균 항암 작용이 뛰어나고 버섯류에 함유된 다당류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으로 생기는 세포 손상 현상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 폴리페놀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줄여주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버섯입니다. 이 외에도 수분 함량이 높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감귤류의 과일이나 또 항산화 효소가 많은 시금치 같은 것들도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식 드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만 말씀드리면 뭔가 아쉬우시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먹으면 염증을 폭발시키는 음식도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 밀가루, 백미로 만든 음식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음료수가 있죠. 그리고 과자나 빵, 라면 같은 것들도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거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하실 텐데요. 조금만 드세요. 평소 드시던 것보다 적게 드시는 연습을 하시면 양을 줄일 수 있으세요.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당분이 단백질과 지방과 만나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유해의 화합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장 속에 안 좋은 박테리아가 많아져서 유익균, 유해균, 비율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장에 있는 독소들이 걸러지지 않고 혈액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꼭 줄여서 드세요.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신발을 튀겨 먹어도 맛있다고 할 정도로 튀김 음식은 각종 재료들을 쉽게 맛있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평소에 간단하게 야식이나 술 한잔 하시면서 치킨이나 튀김, 만두, 오징어 튀김 같은 음식들을 드실 겁니다. 튀김에 들어가 있는 식용유는 트랜스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혈관 구석구석 끼어 각종 암은 물론 당뇨,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에 들어간 음식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치킨 이외에도 과자, 감자튀김, 팝콘, 라면 등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적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데요. 알코올은 남녀노소 누구나 안 좋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온갖 이유를 만들어가며 먹는 게 술인 것 같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요. 알코올 성분이 구강염을 일으키고 식도를 지나가면서 식도염 위를 지나가면서 위암을 일으킵니다. 알코올 자체가 우리 신체 조직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상처와 염증을 일으켜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만성염증이라고 하면 치매나 암이나 이런 심장병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심각한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만성염증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쌓이고 오랫동안 누적됐다가 결과로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쉽게 알아채기도 힘들기 때문에 방치되어서 그냥 넘어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면역체계나 또 이런 사소한 증상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아진 단법 간단한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있다. 두 번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잘 붓고 수족냉증이 있다. 세 번째, 평소에 피부 트러블이 자주 있다. 네 번째, 평소 소화가 되지 않고 자주 속이 더부룩하다. 다섯 번째, 장이 불편하고 변비가 있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여섯 번째, 잇몸질환이나 혀 갈라짐 또 혀의 착색 등이 있다. 일곱 번째, 목에 이물감이 있고 또 잔기침이 있다.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다면 염증이 몸에 있다는 신호이고요. 이 염증을 방치하면 점차적으로 또 더 큰 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세요. 이기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